박수연, 장수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17살로서 몇 년 뒤 사회에 진출해야 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상각 인재의 의미를 적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노력 발표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력에 대해 발표할 포항제철고등학교 1학년 박수연, 장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포철고 그리고 인포고 학생 여러분, 멀리서 아침부터 오시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몸이 뻐근뻐근하신가요? 아, 그리고 또 광철고 학생분들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만나시려고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그래도 저희가 앞에 멋진 발표에 힘입어 제가 두 번째로 발표하게 됐는데 저희의 발표 많이 부족하시더라도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극히 여성분들 눈에서 눈호강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상속자들 이민호 이거 다들 아시죠? 여기서 나 너 좋아하냐며 갑자기 확 들어왔던 심쿵한 순간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멋진 이민호가 주연을 맡았었죠. 꽃보다 남자. 그리고 상속자들을 보시면서 여자분들은 한 번쯤 현대판 신데렐라를 꿈꿔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보시면서 엘사처럼 머리 하나 풀었더니 다른 여자 되고 3단 고음 기본에 초능력 옵션이 그런 여왕이 되는 걸 한번 꿈꿔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S라인을 기본에 미스코리아 저리 가는 공주와 얼굴은 샤프하고 키는 180 이상의 왕자가 저희 주변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 로열 패밀리는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셜록과 해리포터의 고향이 어딘지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와, 너무 똑똑하세요. 어떡하지 진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는 가족을 한 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가족이죠. 영국의 로열 패밀리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개드릴 분은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시죠.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군용 트럭을 모셨고 이때 인연으로 지금의 남편이신 필립 공을 만났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요. 바로 해리 왕자입니다. 해리 왕자는 충돌이 잦은 아프간에서 헬기를 조정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있는 것이 위험하여서 왕실에서는 그를 다시 데리고 왔지만 야반도주를 감행하여 전쟁터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알려진 만큼 몸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 왕실과 우리나라 재벌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행한 단어인 금수저가 있죠. 이들은 금수저인 만큼 부, 명예, 명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주변에 금수저라는 형태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후천적으로 부, 명예,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 노력형 인재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노력형 인재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알고 싶었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노력형 인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수성가형 인물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자수성가형 인재의 비율이 97%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23%밖에 되지 않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위 10대 부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거 등 다양한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처럼 창업자가 총 6명, 상속자는 4명입니다. 또한 일본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아까보다 창업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업자가 총 8명, 상속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아까 여러분 중국의 자수성가형 인재의 비율이 몇 %인지 기억나세요? 97%. 네, 맞습니다. 97%였죠. 놀라운 결과입니다. 중국의 상위 10대 부자들은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을 포함하여서 모두 창업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로 상위 10대 부자들 중 창업자는 3명, 상속자는 7명이나 됩니다. 상위 30위에서 보자면
창업자는 7명, 상업자는 23명, 이 중 삼성과 관련된 사람은 총 7명이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산포세대, 극심한 취업난 이런 단어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신가요? 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산포세대라는 단어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했기에 원인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렇더니 저희는 이러한 표를 구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12.23%, 그 다음에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잘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총 19국가를 조사했을 때 3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 10%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이 되는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소득 수준별 사교육표를 보시면 상위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또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소득층 자녀들은 해외 연수 몇 천만 원, 심지어는 한 회에 8천, 9천 원은 고액 과외를 할 여유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께서는 문제집 한 권 살 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결국 부자들은 고액 과외와 해외 연수로 다져진 고위 스펙들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의 금쪽 같은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짐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네, 또한 여러분 기업의 이력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이런 기업의 이력서에는 사진 그리고 신체 사이즈 등을 적는란이 존재한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신상을 조사할 란까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취업생을 뽑는 자리에서 굳이 왜 이런 부모님의 신상 정보가 필요한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수연 학생 금수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요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회 비판적인 단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금수저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는 이런 수저 종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는 플라티늄 숟가락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다음 자료 같이 보시면 미성년 주식부자 상위 10위, 이게 3년 전 자료니 지금은 15살, 12살이 돼 있을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은 445억 원, 180.7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에 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씁쓸한 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20대 청년들 88.6%가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말을 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흑수저 빙고 게임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화장실에 물 받는 데가 있음, 또 연립주택 살고 있다, 집에 욕조 없음 등과 같이 이런 동그라미 개수가 10개가 넘다면 하층미야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께 이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노력형 인재들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일본의 해외 유학 정책, 그리고 미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인재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을 보시자면 무선 인터넷 혁신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국민에게 정보를 확산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연과 학연주의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력서의 가족관계 적는 칸을 없애거나 사진칸을 없앰으로써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사진칸을 없애 오로지 이력서만을 보아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니 더욱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셋째, 스펙 쌓기 경쟁을 국가 지무 능력 표준의 활성화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원자들을 오로지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일정 점수가 넘는다면 토플 그리고 토익 등의 외부 시험을 모두 만점 처리함으로써 스펙 경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교체 시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입시 정보 수집은 부유층에게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컨설팅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강남의 학원 한 번 입시 설명을 듣는 데는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준 다음 학기를 들으려면 또다시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액 컨설팅을 통하다 보니 고2 자녀들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에 저소득층 아이들은 오로지 컴퓨터나 선생님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찾아야 하니 더 빠르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놓치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저는 이러한 사태를 비판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득권층이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추천해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은 단 60년. 그 60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의 과학,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만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뒤 필리핀이 된다. 여러분, 한때 필리핀은 저희 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보내올 정도로 잘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당연히 필리핀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걸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학자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자료 때문인데요. 자수성가형 비율 국가별 수준을 조사했을 때 필리핀 53%로 우리나라보다 30%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경제학자는 더 이상의 인재 발전이 없는 나라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필리핀이 될 것인가 혹은 더 발전된 선진국이 될 것인가는 이제부터의 실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과 지속된 피드백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이 사회에서 힘이 없는 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력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저출고등학교 1학년 장수연,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